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온 북한의 긴급 뉴스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가 됐지만 그래도 탈북자들이 생겨나는 것 때문에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이렇게 상엄한 경계망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탈북 문제 때문에 북한 보위성에서 지금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국경 지역들에서 완전 고속도로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 주민들과 모든 브로커들이 손전화기를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지금 국가보위성에서 나와서 집중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국가보위성에서 독초 잔뿌리까지 캐내야 된다고 하면서 국경에서 찬빛 전술까지 써가면서 단속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찬빛 전술까지 써가면서 북한의 국경 지역을 아주 찬빛처럼 쓴다 할 때는 완전 쓸어버린다는 건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오늘 뉴스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국가보위성 10국에서 10국이라고 하게 되면 전파 탐지국을 10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파 탐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전문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북한 국가보위성 10국에서 양강도 해산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이동식 전파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중국산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참빛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 국경 지역에는요, 중국 신호를 받아서 전화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탈북민들도 가족들과 연결을 하자면 브로커를 찾아서 전화 연결을 할 때 북한과 두만강 지역 또는 압록강 지역, 제일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 신호를 받아서 북한과 연결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국제전화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국제전화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연결도 하고 뭐 가족들이 소식도 알고 그리고 또는 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중국 브로커와 연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브로커들이 중국 전화기로 중국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브로커들을 모조리 잡아서 싹쓸이한다. 참빛 전술을 한다. 이 정도로 지금 경계가 심각해지고 단속 통제가 엄격해졌다는 이런 소식통입니다. 그러면서 26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성 10국이 독일산 이동식 전파 탐지기를 몸에 달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손전화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손전화기는 우리말로 휴대폰이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만 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위성은 1분 1초도 탐지기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불법으로 손전화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로커나 그런 사람들을 소탕하겠다 이렇게까지 벼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 북한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숨막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조이는 걸로 봐서 북한에서도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또는 북한 체제의 그 아주 깊숙이까지 지금 현재 실상이 세계에 폭로가 되고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세계에 폭로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은 현재 중국산 불법 휴대전화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독초라고 자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독초가 뭡니까? 독풀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독풀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풀은 단김에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독초라고 자칭을 하면서 잔뿌리까지 모조리 캐내야 한다. 이러면서 지금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돈을 받거나 또는 중국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과 밀수하는 사람들로 이제 일단은 취급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전염병 방역 정책에 전면으로 도전에 나서는 반동분자라고까지 자칭을 하면서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보위성 10국에서 나와서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불법으로 중국과 연계 전화를 하고 한국과 연계로 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고 단속하고 지금 시작한 이런 시점에서 일단 잡히기만 하면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무조건 총살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아주 큰 대역죄라고 하면서 엄중히 처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전염병이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데 그 전염병이라는데 밑뿌리 바탕을 놓고 국가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가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동분자라고 이제 낙인을 찍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걸려들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는 북한 주민들도 아마 조용하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또 우리 탈북민들이 전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나 브로커들이 아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아주 국가적 범죄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위성은 그동안 중국산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모두 다 보위지도원들이 근무교대 시간이나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간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 빈틈을 노려가지고 통화를 해왔다는 이런 점도 다 지적을 해가면서 이번만큼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또 북한의 브로커들을 보게 되면 또 보위원들을 다 한쪽 팔에는 또 끼고 합니다. 담배나 어떤 뇌물을 갖다 바치면 보위원들이 눈 감아주고 어느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탐지기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해라 이렇게 말밀어주고 이런 빈틈을 이용을 해서 하게끔 또 조작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에 통화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이런 공백 시간도 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완전 엄격히 조여들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보위성이 단속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경지대를 샅샅이 훑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런 소탕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참빛 전술이라고 하는 이런 참빛 전술로 불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의 주민들이 이번에는 붙잡히면 3대가 멸족한다. 이번에만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국경지역 주민들이 바싹 몸을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달에 들어와서 양강도 해산에서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중국과 통화를 하던 이런 주민들이 40여 명이 붙잡혔고 그리고 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30여 명이 보위성 10국 전파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단속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보위성 10국의 단속에 걸려서 또 체포까지 됐다는 이런 소식통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10국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손전화기를 빼앗으면서 1년 동안에 그 통화했던 통화 기록까지 다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단히 큰 형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울음장까지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국가보위성이 삭제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복구하는 데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과거의 불법 행위들까지 입증하고 또 이를 발견을 했다라고 할 때는 실제 형벌을 여기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일단 발각이 되면 처벌이 되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위성의 단속 검열에 붙잡혀서 양강도 해산 40명, 신의주에서 30여 명 이렇게 붙잡힌 주민들이 현재 각 도 보위국에서 예심과 구례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10년 이상의 교화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이렇게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북한사에서 살자면요. 이렇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각국 어디나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북한 같은 사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말 단 하나 북한만 이렇게 암흑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손 전화기, 뭐 핸드폰, 아니 중국과 인접이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전화 하나 했다고 해서 10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한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인권이 짓밟혀져야 되는 이런 북한 사회의 실상을 놓고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양강도 해산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평양의 만경대구의 용산에 보위대학에 있는 그 보위대학 학생들,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에서 이제 하고 있는 보위정치대학이거든요. 보위정치대학을 졸업한 뒤에 졸업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 미배치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런 120여 명이나 되는 졸업생들을 깜빠리아적으로 캠페인식으로 이제 단속을 쫙 풀어가지고 국경 지역에 풀어가지고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북한에는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해가지고 한창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기 곧 직전에 비사그룹바 하면서 비사가 뭡니까? 비사회주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잔여 행위들을, 그러니까 황색바람이니 뭐 하여튼 그때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론을 논하면서 비사그룹바들이 사회안전부 정치대학에서 그때는 또 정치대학 학생들로 이제 미배치되는 학생들, 실습생들 이런 학생들로 풀어가지고 막 단속하고 통제하고 한때 이런 바람이 또 불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북한에는 이런 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이나 이런 법기관에서 금방 공부하고 배우고 나온 학생들은 모든 것을 배운 대로 책대로 규정대로 하는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방 배우고 나서 또 졸업을 했다라고 해도 배운 걸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라도 막 책대로 하는 진짜 배운 그대로 하는 이런 미배치생들 실습생들을 풀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뭐 빼도 백도 못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처벌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전에 하고 있던 보위지도원들이나 보위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도 여러 번 검열을 다니면서 뇌물도 받고 또 뭐 눈도 감아주고 뭐 이런 사사오치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개성까지는 하고 좀 이개성까지는 어느 정도 무마해주고 이런 좀 융통성도 있는데 금방 졸업한 미배치 대학생들로 풀다 보니까 이것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정말 북한 주민들이 이런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소식통은 용산 보위대학 졸업생 미배치자들이 이번 보위성으로부터 군병령 출입증까지 다 발급받고 그야말로 암행의사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불법 전화기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탕 작전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면 간부 등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배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눈에 핏발을 세워가지고 단속 통제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막 잡아들이고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특히나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것도 죄입니까? 국경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애매하게 손전화기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국경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손전화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해도 북한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재 국내 손전화기를 사용하기도 겁날 정도로 이렇게 단속 통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북한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도 역시 현재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손전화기 하나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북한 사회의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운명을 생각을 해볼 때 언제면 이들에게도 밝은 빛이 내려지는 그날이 올지 제가 여러분들과 북한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방송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삶에도 하루빨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북한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이야기로 소통하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